지금부터는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아까 여러 경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세계 경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어떤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혹은 형태, 그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평가 네. 많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른바 뉴 노멀의 시대인데 예.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2월에 졸업식하고 3월에 입학식하고 봄학기 보내고 나서 여름방학하고 이 모든 사이클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예. 이게 몇십 년 동안 우리에게 항상 익숙했던 비즈니스 사이클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업무의 공간, 학습의 공간이 온라인으로 근본적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단순히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의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 인프라가 충분해야 할 테니까 예. 5G 시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가끔 그 이른바 전국민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 서비스 사용하신 것 이외에 예. 디지털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중장년 세대가 강제로 디지털 열차에 예. 탑승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고요. 요새 많이 찾고 있는 무슨 업무 공동 업무 앱이랄까 그렇죠. 이런 게 전면적으로 사용되게 될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학습의 앱이나 아니면 다 같이 회의하는 앱. 이게 미국에서 개발된 앱 가운데는 동시에 1000명이 회의를 할 수 예. 있는 앱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앱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줌이라는 건데 예. 해외에서는 주머 세대라는 말도 신종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주모 세대 기존의 기성세대가 포함되겠죠? 예. 강제로 탑승해야죠. 강제로 편입되겠죠? 탑승 예. 안 하시면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 온라인 구매가 기존의 40대 이전까지의 세대였다면 예. 5, 60대도 이제 자가격리,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시면서 온라인으로 뭔가 구매할 줄 모르면 내가 고립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예.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디바이스, 그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집에서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좀 고성능이 필요할 거고요. 장비 혹은 장치로서 정보를 대량으로 저장을 하면서도 보안에 취약하지 않은 것들. 그렇다면 IT 쪽으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할 수도 있고 예. 보다 고도화될 수도 있고요. 부수적으로는 예. 인테리어 업이 성황입니다. 아, 그 집에서 뒷배경 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을 실제로 고치시고요. 예. 여유가 없는 분들은 해외에서 신종 앱으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배경 만드는 앱 말씀이신가요? 배경만 예. 멋지게 예, 뒤에 예. 멋진 서재를 예. 보여주는 그런 앱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마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거로 비춰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산업 생태계 자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코로나 피해로 IT 거대 기업이나요. 뭐 보안 기업 이런 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호황을 구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반도체 수출이 예. 2월까지 괜찮았다는 예. 점입니다. 2분기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작년보다 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들 고려하면 반도체 수요들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해 보면 해외로 인건비 때문에 공장들이 나갔었는데 이게 글로벌 공급 반응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예. 단순히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 해서 기업들이 이른바 해지, 위험 회피의 하나의 방책으로서 리슈어링을 선택할 수도 예.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던 짐 나갔던 공장들이 예. 일부 돌아올 수도 있다. 자, 그 말씀하신 네. 바로 그 부분인데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화, 비용 측면에서 봐서 세계화를 해서 어떤 보다 싼 비용으로 보다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시대에서 그게 역행하는, 거꾸로 되돌아가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있던데요. 그런 언급도 나옵니다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위험을 회피하는 분산하는 수단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은 공급망대로 돌아가게 하되 만약의 사태에 우리끼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는 민족 자결주의가 안 됩니다. 예. 이게 이번에 글로벌 공급망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게 예.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년 전 청바지 가격하고 지금 청바지 가격이 그렇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예. 이게 글로벌 분업체계 위담이 가져온 가격의 다운인데 만약에 베트남 공장이나 인도네시아 공장, 중국 공장이 문 닫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아마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쇼어링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대두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요. 그 위험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다양화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아니라도 다양화는 이루어지겠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편향된 어떤 공급망 관리가 아니고 베트남 아까 말씀하신 여러 군데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는 전 세계 기업이 달려가겠죠. 그리고 자국 내에 반드시 대안을 하나 마련해 줄 겁니다. 인건비가 비싼 나라라도요. 우리도 이미 중국에서 공장 빼서 인도에 1억대 휴대폰 만들 수 있는 공장 만들었는데 국가 셧다운 사태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습니다만 베트남은 자국민도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모든 나라의 문이 닫혔을 때 이렇게 역병이 창궐했을 때 대안을 각 국가가 아마 자국 내에 둘 것이고요. 새로운 비축물자로서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아마 새로운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비슷한 의미에서요. 미중 무역 전쟁 당시 어떤 미국 쪽 경제 블록하고 중국 쪽 경제 블록이 좀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가 그걸 가속화시키겠죠. 어느 정도는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형태의 글로벌 지도자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까지 철저히 미국 중심주의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 너무나 미국 중심의 그리고 미국 우선의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돈을 쓰면서 큰형님 역할을 했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이라는 허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됐죠. 선진국이라는 우리가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약간 선망하던 국가들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실했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그 이번에 뭐 이건 좀 약간 논외의 얘기입니다만 이번 총선의 결과가 아마도 헬조선이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했던 분들이 아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역설적으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건데 글로벌 공급망이 다원화되면 아무래도 비용은 과거보다는 좀 올라갈 것이고요. 그걸 감안하고라도 기업들은 이제 어떤 안전망을 마련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게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선 캠페인에서 그 의료보험 체계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를 두고 오바마 진영하고 공화당 진영이 한판 붙었단 말이죠. 당시에 공화당 진영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오바마 쪽에서는 잠재적으로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바마 체제 이후에 우리가 목격하는 미국은 잠재적인 기회비용을 훨씬 비싸게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만 생각할 때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단가에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갖춰야 된다는 걸 아마 상정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주 전 세계적 어떤 생산 비용은 올라간다고 봐야겠네요. 세계적인 질서가 재편될 수 있고요. 그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약간 올라갈 수도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IT 기업들의 어떤 용도, 우리의 생활상이 완전히 변하면서 IT 거대 기업들의 독점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하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지금 뉴욕 증시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등락에서부터 자유로운 기업이 아마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봐도 아마존은 약점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그런데 G2의 허상을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글로벌 IT 기업 6대 기업을 꼽아라 하면 3개가 미국 거고 3개가 중국 겁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해처 모여 가운데서도 권력이 집중되고요.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 위험한 것들로부터 본인을 지키려는 예. 성향이 강하기 예. 때문에 이른바 브랜드, 예. 메이커, 검증된 것으로 모여들게 마련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공중파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도 예.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스타트업 못 들어봤는데 가성비가 좋은 것들 예.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데가 불리하겠죠. 앞으로 검증된 경쟁에서. 것들이 예. 조금 더 이른바 잘 나간다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그 거대 IT 기업들의 경우에 안 그래도 경쟁력이 강한데 네. 어떤 앞으로의 금융 지원 이런 데서 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점은 더 심화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대마불사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고용이 최우선 과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대책도 보면 대마불사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그에 딸려있는 수많은 일자리들, 관계사들, 협력사들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일단 지원은 한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되 일정 부분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이 정상화되었을 때에는 이 과실을 일반 국민, 세금을 통해서 기업을 살려준 국민과 나눠야 한다. 이런 장치를 예. 마련하게 돼 있거든요. 예. 미국의 경우에도 항공업계가 울상을 지으니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 예. 반드시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지원한다.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대마불사는 더 강해지는 신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위기에는 항상 예. 그렇죠.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